포항시 의회가 긴급 인시회를 열고 포스코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을 강력하게 규탄해온 지역 정치권과 경제사회단체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포항 어업인들이 오늘 호미곶항과 활어 위판장에서 어선 40여 척을 동원해 포스코 지주사 탈포항을 규탄하는 해상 항의에 나섰습니다. 포스코의 반시대적, 반국가적 도발 행위에 대하여 우리 포항체육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바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에 설치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책 약속. 포스코 지주사 포항 설치에 대한 포스코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모든 방안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섹시! 자, 지난 한 달간 우리 지역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야말로 포항에 사활이 걸려있다, 운명이 걸려있다라는 만큼 굉장히 이슈가 뜨거웠던 문제인데요. 바로 포스코 지주사 본사의 서울 설치 논란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지난 2월 25일 포스코가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을 서울이 아닌 포항에 설립하기로 의견을 급선회하면서 포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줬다라는 반응을 받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다. 네. 이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라는 걱정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이 배경과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될 숙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이야기 손님 모셔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취재해온 언론인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매일신문 김대호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신문 김대호입니다. 사실 진짜 포항하면 포스코라는 기업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너무 궁금해요. 저희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그래서 결국 포스코 지주사랑 이 미래기술연구원이 확실하게 포항에 설립을 하는 건가요? 글쎄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대통령 당선인이 불과 2달 전까지 얘기했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포스코의 탈포항에 반대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어떻게 실현될지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겁니다. 지난달 25일 이제 합의서 체결 이후에 시장, 국회의원 두 분이 그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대선 이후에 최정우 회장이 포항으로 와서 이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설립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봐서는 될 것 같지만 아직은 물음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될 것 같지만 물음표라는 말이 네. 안심은 되지만 걱정은 맞아요. 되고 그래서 마음이 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한숨이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대치 국면이 굉장히 팽팽했거든요. 네. 서울로 가느냐 포항에 남느냐 찬성과 반대 입장이 굉장히 팽팽했어요. 그래서 이 합의서까지 결국에는 얻어냈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가 나왔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포항시와 포스코는 오늘 포스코 지주사 본사 소재지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설치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지주회사의 소재지는 이사회 및 주주 설득과 의견 수렴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포항시와 포스코는 상생 협력과 투자 사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를 이끌어냈다는 의미는 뭐냐면 포항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지난달 28일 그 공동 담화문을 통해서 이제 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가장 중요한 걸로 언급한 것이 지주사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부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그 시민들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이미 이 100만 평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이 본원이 반드시 포항에 설립돼야 한다라는 또 결의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포스코의 탈포항과 관련해서 이 합의서는 일단 탈포항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 포항의 미래를 넘어서 경북의 미래가 걸린 이슈잖아요. 맞아요. 포스코 이 지주사의 전환과 그리고 지주사 본사 포항 유치를 위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지주사의 그 탈포항 논란 과정을 한번 쭉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포스코 지주사 설립 얘기가 공식적으로 거의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해 11월입니다. 네. 이어 포스코가 12월 10일 포스코 이사회를 통해서 지주사 전환을 의결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탄소 친환경, 기술 혁신 이런 경영 환경 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스코가 미래 신사업 발굴, 사업 투자 관리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순조롭게 일이 흘러갔죠. 지난달 28일 열린 포스코 임시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지주사 전환이 통과됐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서울 설립이 지주사는 그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네. 서울 설립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게 지난해 12월 하순께 포항시의회 백강훈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를 합니다. 지난 10일 포스코는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체제의 전환을 의결했습니다. 포스코를 물적 분할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로 나누는 것이 핵심으로 포스코가 철강사라는 골대를 떼고 2차 전지 수소 등 친환경 소재 업체로 거듭나오는 2030년까지 값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올리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서울 설립도 그렇고 알고 보니 포항 서울 가던데 지주사 설립도 그렇고 포항 서울 가던데 여기에 대해서 포항과 제대로 소통한 적이 있느냐, 또 향후 우려되는 포항에 대한 투자 계획을 또 밝힌 적이 있느냐, 이런 강하게 이제 그것을 밝히라는 요구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 지역사회는 당시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죠. 근데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이 조용하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는 1월 초순에 이 미래기술연구원을 서울에 설립한다고 또 이걸 또 이제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합니다. 이때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죠. 이렇게 이제 미래기술원이 서울 설립된다고 하니까 시의회나 포항시를 중심으로 이제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1월 21일 시의회에서 이제 이 서울 설립에 대해서 불통을 성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흘 뒤에 이강덕 포항시장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포스코의 배은망덕이라면서 거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경북도지사 이철우 도지사랑 우리 이강덕 포항시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시민들이 서울 포스코 본사를 찾아가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이 부분 서울 설립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최정우 회장 면담도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포스코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담에 응해주지도 않았고 그 길로 마이회해서 1월 28일 포스코 임시주총을 통해서 그 지주회사 체제 전환 안건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국민연금도 예전 대기업 사례와 다르게 또 찬성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시민운동이 불붙습니다. 이 포항시 전역에 각동 29개 읍면동에 현수막이 약 한 5천 개가 동시에 다 포항시에 다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틀 만에 한 6만 명이 서명하게 되고 5일 만에 15만 명이 넘어서고 그 다음에 10일 만에 38만 명 칸 어떤 포항 시민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서명 운동이 잘 전개됐다. 우리가 처음에는 30만 명 목표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부 동참한 바람에
38만 명이라 하는 어떤 그런 그 서명이 정해졌습니다. 또 2월 28일에는 그 시민들 한 3, 4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또 예고하기도 해서 지역 사회가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사흘 전 2월 25일 이 포스코 측에서 포항시장과 이렇게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제 입장 변화를 밝히면서 합의서가 나오고 51만이거든요, 포항시가. 근데 그 중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40만. 그야말로 뭐 포항 시민분들 전부 다 참여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는 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들이. 뭐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해서 얼마 전에 출범을 했죠. 포스코 지주사 홀딩스가 출범을 한다.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친절하게, 좀 차분하게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뭐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 기존에 이제 철강서 포스코가 이제 모기업 대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 이게 이제 철강 회사 밑에 있었는데 별도의 대장이 생기고 포스코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포스코의 그 지분을 어떤 딱 떼내서 별도의 자회사로 만들고 전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가 별도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전 철강사 포스코 모기업의 역할을 별도의 지주회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포스코가 기업 분할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존의 철강 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장 침체기에 들어갔다고도 얘기하고 아니면은 뭐 쇠퇴기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 성장을 하거나 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사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꾸준히 해 왔었는데 이번 지주사 출범과 함께 이제 친환경 철강, 2차 전지 소재, 뭐 수소, 친환경 에너지, 건축 인프라 등 이런 그 신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서 그룹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게 지주사 출범의 구상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 시민들은 포스코라고 하면은 포스코 세계적인 그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 지주사가 생긴다라는 거는 지주사 밑에,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그룹이 아니라 포스코라는 그냥 철강 회사만 덜렁 남는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물적 분할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물적 분할이 되고 나면 네. 포항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이번 포스코 그 물적 분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포항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포스코 그룹의 매출 및 영업이익 구조상 지주회사가 미래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은 철강 부분 포스코예요. 포스코 철강사. 여기가 전체 그룹의 영업이익의 80%를 담당을 합니다. 근데 그 새로 추진할 미래 그 신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그림도 없고 미지수잖아요. 성공 여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철강회사 포스코가 지금 잘 벌어놓은 것, 앞으로 벌 돈, 이 돈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는 뼈 빠지게 이제 철강사 포스코는 뼈 빠지게 일만 하는데 향후의 투자 부분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주회사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포항의 투자가 향후의 전망에 따라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포스코라는 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포스코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제철단지 철강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내는데 기존에는 그 수익을 내서 포항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철강에 발전상으로 투자를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위에 지주회사가 생기니까, 근데 그게 서울로 가버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포항에 쓸지 다른 곳에 쓸지 다른 공장을 낼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서울이 될지 뭐 광양으로 갈지
강원도 갈지 충청도 갈지 모르는 거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물적 분할 자체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기업 물적 분할 자체가 도입된 거는 1997년 IMF, 우리가 아는 IMF 경제 위기 때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향후 돈벌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쉽게 정리하도록 이렇게 떼내서 그렇게 제도화한 것이죠.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나중에 포스코 철강 부분이 어려워진다. 아니면 향후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진다. 할 때는 지금 물적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싹 떼내서 매각을 하거나 청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처럼 철강사 포스코가 모기업이면 나중에 그 사업 부분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 준비를 미리 해놨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철강은 사양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그래서 뭔가 더 이상의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면 만약의 결과는 매각이 되더라도 예.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 좀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죠. 포항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 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분들 거기다 뭐 경북도의 많은 시민분들까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포항의 지주사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야기를 듣고 좀 되게 아찔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지주사가 포항이 아니라 만약에 서울이나 다른 곳에 설치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까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기존 철강사 포스코가 내는 뭐 법인세라든지 이런 건 별 변동이 없답니다. 포스코의 주장도 그렇고 포항시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포스코 철강사 체제에서 포스코 본사가 분명히 포항에 있지만 포스코 센터를 통해서 서울에서 사실상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요. 네. 돈줄도 거기 다 쥐고 있습니다. 포항에 대한 어떤 대시민, 대지역 투자에 있어서도 포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스코 센터에 있는 재무실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또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과연 홀딩스 지주회사가 서울에 갔을 경우에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또 홀딩스가 서울에 있으면 포항의 그 포스코 그룹이 아닌 뭐 대한민국 포스코 그룹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부산에 가든 광양에 가든 충청도 가든 어디든 이 신사, 수소, 뭐 2차 전지 어디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항에 대한 연결고리가 약해짐으로써 투자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죠. 문제는 포스코의 철강 회사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포항시의회는 포스코가 철강 사업에서 얻은 많은 영업이익을 2차 전지와 수소 사업 등 신사업에 투자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에 있어야 해? 이 가치를 넘어서서 기업과 지역만의 가치가 아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포항제철의 태동이 이제 국영기업이지만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 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대일 청구권으로 그렇죠. 그 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죠. 그래서 이게 민족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생전에 박태준 회장의 마지막 그 연설에도 등장합니다. 조상들의 피해 대가인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해서 제출 보국이라는 일념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다. 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회사의 종잣돈이 조상들의 피해 대가였던 사실인 것입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 그 식민지 배상금의 일부로서 우리 포항 1기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1968년부터 그 건설 과정에서 건설을 전후해서 보상 과정에서도 포항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그 땅값의 절반도 안 되게 그 땅을 수용했고요. 요즘 같으면 업 피해 보상도 그 뒤늦게 이루어졌죠. 그 당시. 그렇지만 그때는 그거 없이 어민들도 그 터전에서 그 희생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포항은
또 포스코가 포항제철이 포항을 통해서 또 성장을 했지만 희생을 통해 성장을 했지만 또 포항은 포스코의 성장을 통해서 또 세상의 이름을 포항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과 포철은 그 역사성으로 봐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포항에 큰 의미가 있는 포스코인데 이 지주사를 뭐 서울이나 다른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주사인 뭐 홀딩스뿐만 아니라 두뇌 역할을 할 미래기술연구원도 포항에 설립해야 된다는 걸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가지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 미래기술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포스코는 왜 미래기술연구원을 서울에 설립을 하려고 했을까요? 예, 앞에도 언급됐는데요. 미래기술연구원은 포스코의 향후 100년 존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철강의 성장 침체기 왔으니 수소, 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연구기관이죠. 그런 연구기관인데 이게 이제 핵심 두뇌 역할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려고 할 때에 그 이제 포스코가 펼치는 논리가 있습니다. 판교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판교 라인이 뭐냐면 이제 위도상 판교 밑으로 오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안 온대요. 우수한 그 인재들을 유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서울과 수도권에 있으면 인재 유치에 쉽겠죠. 근데 그렇다고 경쟁력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이 모두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포스텍이 포항에 있지만 수십 년간 굉장히 비약적인 연구 성과와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 포스트가 미래기술연구원인데 포항으로서는 이게 갈 경우에는 또 그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드 추락도 우려됩니다. 포스텍이 포항에 있고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습니다. 이 지방에 있다고 해서 인재가 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경쟁력만 갖추면 소재지가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인재는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포스코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지역 균형 발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번에 서울 이전 논란, 서울 설립 논란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글로벌 기업 애플이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가 포항 포스텍에 들어섭니다. 앱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도 함께 문을 열어 포항이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은 이제 글로벌 혁신 기업인 애플이 선택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입지를 결정했는데요. 애플의 중소기업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의 입지가 포항 포스텍 쪽으로 결정이 됐었죠. 당시 경남도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 10개 가까운 지자체랑 경쟁을 했었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까지 나서서 그 브리핑까지 했고, 하지만 경북 포항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애플은 포항을 선택을 했습니다. 애플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제 포항의 그 연구 R&D 여건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애플은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포항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포항에는 글로벌 수준의 포스텍이 있고요. 산업과학기술원과 로봇, 바이오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포항을 선택했고, 이 부분만 보더라도 포항이 기업 논리에서도 그 미래기술연구원의 입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신년에 포항시의 입장을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1년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포항이 어떤 식으로 또 다른 먹거리를 발굴해 나가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포스코 또 포스코 홀딩스가 준비하고 있는 그 미래는 포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와 맞닿은 지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예. 하지만 포스코 취재 결과 포스코 지주사의 인력과 역할은 서울에 남긴 채 정관상 주소지만 포항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미래기술연구원도 포항으로 모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포항으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도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금 불만족스러웠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최형우 회장이 직접 포항을 방문해서 이 홀딩스 지주사 서울 설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과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합의서 각서를 했으면은 포항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게 지주사가 포항 이전이 확실히 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신념하게 되는데 실제로 최종우 회장 안 오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두 분의 부회장하고 대표님을 보내가지고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하다. 그래서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범시를 유지해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지난 2월 25일 오후에 또 합의서가 작성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반쪽짜리다라는 이야기도 꽤나 많아요. 이 합의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스코 지주사의 소재지는 이사회 및 주주 설득과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한다. 그다음에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고 포항 중심에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세 번째는 포항시와의 상생협력 및 투자 사업은 포항시 그리고 철강사 포스코 다음에 지주사 포스코홀딩스가 3자가 TF를 구성해서 추진한다. 요 세 가지가 합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 내용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반쪽짜리다,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다 앞에 추진한다로 돼 있어요. 설치한다가 아니라 설치를 추진한다.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3월로 지금 일단 기한을 못 박았잖아요. 네. 1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는지, 어떤 숙제들을 좀 남겨놓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래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25일 이 합의서 과정을 28일이죠. 네. 그 시위를 취소하고 포항시장이라든지 이제 그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 등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포항에 설치될 포항 포스코의 지주사, 그다음 미래기술원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숙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 포항 지주사 이전 문제, 또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 이 포항 시민이 원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책임을 지고 기초적으로 우리 범시민위원회가 전개돼 나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괜한 걱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서울에 두고 뭔가 그냥 구색만 맞춰두는 것을 포항에 두게 되진 않을지, 혹은 내년 3월 이전에 추진하기로 했던 것이 이 법정 효력이 없다면서요. 없죠. 추진이 안 되고 또다시 논란이 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확 달겨들었다가 끝낼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조목조목 역사도 짚어보고 도시의 경쟁력도 짚어보고 그런 부분을 짚어보면서 또 꼭 포스코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항에 여러 기업들이, 강소기업도 많고 유니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각 개별 기업들을 새로 유치하는 데만 공을 들이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키울 수 있도록 포항과 경주, 동해안 경제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합의서가 작성됐다고 해서 이제 다 됐다라고 이 열정들을 다시 다 내려놓지 마시고 맞아요. 끝까지 추진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말해도요, 10번 그 말이 맞을 거예요. 포스코는 포항 시민들의 생활이자 삶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 50년간 지켜왔던 희생이, 포항 시민들의 희생이 녹록하게 묻어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거든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이 의지들, 관심들 내년 3월까지 끝까지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저희 시시고고 택시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인데도요. 저에게 충분한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